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가치 분석 쉬운 번째 청소년 수련장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을 야영장으로도 쓸 수 있는지에 따른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비도시 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거죠. 현재 그 지역 일부가 청소년 수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차선 도로로부터 약 2.8km가 너비 3m에서 4m 사이에 마을길이 있는데 그 마을길의 대부분 국유입니다. 물론 일부는 사유도 있죠. 그런데 이 현황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곳도 있고 또 지목은 하천이지만 매몰돼서 사실상 도로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황 도로로 지금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이곳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잖아요. 용도지구의 하나인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과 또 그보다 먼저인 용도지역별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비교해보고 또 행정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뭐 이런 행정계획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는 그와 별도로 개발행위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이 사업 부지의 객관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진입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및 행위제한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데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2-2-10에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3-2-9에 있습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되,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관광휴양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넣을 수는 있되 관광진흥법, 체육시설법,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다가 상업용 시설을 무한대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 휴양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서류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면 지정할 때 당시의 서류와 청소년 수련장이라면 청소년 수련장 허가서 등을 검토해 보아야 이 토지의 개발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용도지역과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또 관광휴양형에는 농림지역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계획관리지역, 그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지정될 수 있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이므로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각각의 용도지역과 별개의 행위제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안은 지정도 된 지도 오래됐고 기본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을 하거나
지자체 도시과에 또는 정보공개 신청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서류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절차 및 행위 제한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개발을 할 때는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어차피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진입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개발행위 허가로 소규모 개발할 때에는 그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진입로의 너비는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3만 이상이 되면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통행량에 따라서 단지 내외의 도로를 결정하는데 강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이상으로 하란다거나 아니면 8m 이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2차선 도로로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6-2-1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에서는 2차선 도로에서부터 단지까지 진입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발행위는 아까 면적에 따라서 4m, 6m, 8m 등이 정해지는 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최소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하게 돼 있는지 그 규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정이죠.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산지관리법의 행위 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대부분이 또 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의 행위 제한이 배제되고, 그러니까 허용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행위 제한이 아니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만이 허가될 수 있다. 이게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있습니다.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전용허가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의 기존의 마을길 농로를 확장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허가청인 산림청의 허가가 쉽지 않으므로, 만약에 지금 마을 안길이 이건 아니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임도라면 그 임도는 산지 그 자체이므로 확포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산림청에서 협의가 쉬울 수 있지만, 또 지구단위 계획 밖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의 도로 개설은 산림청과 협의가 쉬울 수 있지만,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든 농어촌 도로가 되든 이 법정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동의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전, 그리고 영농요건 분리농지인데 일부가 임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해서 산지관리법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핏 산지관리법 보전산지로 중복 지정된 거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허가청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라고 하는 행위 제한을 표시해 놓았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만약에 산지관리법의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결국 산지관리법 기준도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현황 도로가 대부분 국유지이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좁은 국유이고 또 매몰된 하천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에 사유도 있지만 이런 국유 재산을, 국공유 재산을 정비해서 확포장하려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등 법정 도로를 개설할 목적이 아니면 산림청의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로,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부터 약 2.8km 정도 길이 되는 현황도로 일부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면 농어촌도로는 수용권이 있어서 진입로 확보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보상비와 공사비가 최소한 20억에서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2.8km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공로는 지자체 개설 계획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언제 이걸, 만약에 농어촌도로 지정됐다면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언제쯤 개설할 거냐라는 것을 면사무소와 군청의 건설과 또는 도로과 그리고 지자체 장과 협의해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천구역이 또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100여 년 전에 측량할 때는 하천 부지가 굉장히 넓었던 곳인데 그 후에 점차적으로 매립이 돼서 이 하천, 지적도상 하천의 일부가 도로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이라면 그 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천구역에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너비는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 너비만큼을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허가청과, 그러니까 군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두 개 다 굉장히 큰 재량권이 있습니다. 국토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허가권자에게 위임한, 그러니까 법령에서 국토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도지사 그리고 군수한테 위임해 놓은 그 재량, 범위 내의 어떤 재량권도 있고 지자체 조례도로 위임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존 목적의 토지의 개발 가치를 판단하려면 허가청과 산림청의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알아야 하고 그 재량권이 워낙 커서 사전에 허가권자의 의지, 그러니까 군수의 의지, 그리고 각 실과의 의견, 군수 밑에 각 실과장이 있어도 그 과장은 중앙행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 의견을 모으지 않고는 확실한 의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나 도로과 또 산림과 어느 한 과의 의견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곳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므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하면,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마다 10만 명 이하 지자체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나 아니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임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잘 수립하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또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토목 사무실에서 뭐 1000평, 2000평씩 이렇게 개발행 여가로 조금씩 개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개발해 놓고 나면 또 행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계획이 수립된 곳을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개발행 허가를 소규모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부지 인근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려면 먼저 기존의 허가서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야영장이 되든 청소년 수련장이 됐든 그런 허가서를 검토해서 그 허가서를 가지고 지금 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위 계획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진행해야 되는데,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여유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따르기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계획 없이 현재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행 허가로 허용면적 이하를 소규모로 개발하면 우선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나 장기적으로 인근 지역을 모두 개발하고 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므로 사전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지정 절차 및 행위 제한, 그리고 개발행 허가 기반시설 도로 기준, 그리고 산지관리법의 행위 제한,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 등을 잘 알고 군수와 산림청장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이 토지의 가치를 살리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